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게 어휘 문제네요. 30번. 여러분, 어휘 문제는 그 평가원이란 곳이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예요? 반대말이야, 반대말. 그러니까 빈칸처럼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틀린 거를 보면 180도 반대말을 얘기해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어휘를 반대로 써서 틀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엇나가는 게 아니야. 정반대로 가버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번부터 5번 중에 정답이 있을 거고 그 정답은 분명히 문맥상의 반이어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A, B, C 세 쌍으로 되어 있는 문맥상 어휘 문제 나올 때도 그 두 개가 반이었기 때문에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었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이 문제들을 풀 때는 또 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들은 보통 논리하고 내용을 이용합니다. 뭘 이용한다고요? 논리를 이용하거나 내용을 이용한다고. 논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장 논리, 그죠? 문장이 연결되는 뭐 연결어라든지 이런 거의 논리에 의해서 이 내용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또는 이렇게 나오면 틀려. 이걸 이용하든가 아니면 지문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지문의 내용의 모순이 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게 나오게 하면서 정답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준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논리와 내용의 치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1번부터 읽으면 안 돼. 유럽의 첫 번째 호모 사피엔스는 살았대요. 주로 커다란 그 게임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사냥감 이라는 뜻인데요. 커다란 사냥감에 의존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먹고 살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호모 사피엔스들은 커다란 사냥감 먹고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술록 먹고 살았대요. 술록 많이 잡아먹었대. 심지어 이상적인 상황 하에서조차 여러분들 even이라는 거 선생님이 되게 그 중요한 단어로다가 EBS 강의할 때도 그 강의했던 적이 있었던 단어인데 even은 반대말이야. 공에서 조차 약간 양보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럼 이상적인 상황에서조차 잘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상적인 상황에서조차 안 됐어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이상적인 상황에서조차 이 빠른 동물들, 술록들을 사냥하는 것은 뭐 가지고 창이라든지 활, 화살로다가 사냥하는 것은 불확실한 직무였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조차 확실한 직무였어요. 이상적인 상황에서조차 쉬웠어요. 말이 안 된다고. 이상적인 상황에서조차 어려웠어요. 어려웠다는 것은 불확실한 게 맞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 논리를 이용해서 지금 푼 거예요. 2분의 논리. 그 다음에 The reindeer, however, 역시 논리를 이용할 수 있는 표현도 나왔죠. 술록은 하지만 술록 찾기 힘들었다라는 얘기 아니야. 하지만 술록은 약점이 있었어. 하지만 술록은 강점이 있었어. 해버리면 안 맞는 또한 술록은 강점이 있어서는 되지. 논리를 이용한다고. 이해됐어요? 하지만 술록은 약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점 맞아요. That mankind would mercilessly exploit. 인류가 무자비하게 착취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exploit은 이용하는 건데 되게 안 좋게 이용하는 걸 exploit 한다고 그래요. 착취한다 이런 의미에 가까워. 그것을 갖고 있었대요. 뭐냐면 술록은 수영 못했대요. 수영 못했대요. 떠 있었던 동안에 while it is afloat에서 it is가 빠진 겁니다. 그것이 떠 있는 동안에 그것은 특히나 vulnerable 취약했습니다. 특히나 취약했다. 그럼 특히 취약했다. 떠 있는 동안에 취약했다. 약점 취약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니까 틀리지 않네요. 3번 괜찮아요. Moving slowly with its antlers held high. 뭐 움직이면서 천천히 그것의 뿔을 높이 든 채로 그죠? As it struggles. 그것이 분투하면서지 to keep its nose above water. 그것의 코를 물 밖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코가 숨쉬는 곳인데 물에 처박으면 그 질식해서 죽을 거니까 코를 들다 보니까 뿔 들고서 힘겹게 조금씩 움직인 거죠. At some point, 어떤 시점에 스톤 에이지 석기 시대의 어떤 한 천재가 그 거대한 그 사냥의 막대한 유리함을 깨달았습니다. He would gain. 그가 얻게 될 그런 유리함이죠. By being able to glide. 뭐 함으로써? Being able to glide. glide는 미끄러져 간다는 얘기예요. 물의 표면을 위를 미끄러져 갈 수 있음으로써 그가 획득할 그런 사냥의 유리함. 이 점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build the first boat. 첫 번째 그 보트를 만들었죠. 문제 없죠? 유리함을. 그 다음에
Once the laboriously overtaken, 그 힘겹게 따라잡히고 죽여진 그런 먹이는, 그럼 술록이죠. 힘겹게 따라잡히고 죽임을 당했다. 그것이 일단 갑판 위로다가 abort, 끌어올려졌을 때 getting his body back to the tribal camp, 그것의 부족 그 캠프로다가 그것을 다시 가져가는 것은 would have been far easier. would have pp, 이것도 좀 알아둡시다. would have pp는 추측이나 가정법에 쓰일 수 있어요. 둘 다 뜻은 똑같이 해석하면 돼. 뭐뭐 했을 것이다. 뭐라고 해석하라고? 뭐뭐 했을 것이다. 여기서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추측이죠. 가정법이 아니라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보트에 의해서 육지에서보다. 그래서 보트로다가 움직이기 쉽지 육지에서 끌고 가려면 힘들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물에 있었던 애를 어렵게 따라잡아가지고 죽인 거야? 배 타고선? 술록 천천히 가는데 천천히 가도 술록을 따라잡을 수 있었겠지. 거기서 창으로다가 퐁, 그죠? 쉽게 잡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laboriously, 힘겹게가 아니라 이거는 easily, 쉽게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틀렸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됩니다. 됐나요? It would not have taken long. 그것은 would not have 또 나와서 뭐뭐 했을 것이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For mankind, 인류가 적용하는 거지. 이런 유리함 이점을 다른 그런 제품에도.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입니까?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그럼 빈칸 추론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빈칸은 신경 쓰지 마. 빈칸 신경 쓰지 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빈칸을 빼고 나머지를 다 읽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어요? 빈칸을 빼고 다 읽어서 이해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뒤에 이해한 뒤에 빈칸에다 선지를 하나씩 넣으면서 문맥적인 해석을 하세요. 어떤 해석을 하라고요? 문맥적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서 맞고 틀린 이유를 대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빈칸은 크게 속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맥상의 동의어. 즉 지문에 있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의어인데 그 동의어와 같은 말을 빈칸에 바꿔 넣기 하는 것이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general,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 내용이 역시 빈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본문에 사과, 배, 감, 귤 나올 때 빈칸에 과일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리 추론 문제라는 게 있는데 논리적 결과라든지 논리적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빈칸에 나올 수 있고 물론 여기서 결과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원인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에 원인이 존재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유형이 뭐냐라고 하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3번이에요. 알겠어? 대부분의 인강에서 다뤄주는 것도 1번, 2번입니다. 3번 아예 안 다루는 강의들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안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 나오면 틀리죠. 올해 다행인 것은 1번하고 2번만 나왔어요. 이거 학생들이 푸는데 풀만하네. 잘 풀리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글을 이해해서 빈칸을 빼놓고 이해해서 뭔 얘기인지 알고 중심 내용 파악됐겠죠. 그 상태에서 그 빈칸의 문맥의 선지를 문맥적으로 대입하면서 해석해가지고 근거를 본문에 있는 같은 표현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결과가 빈칸에 들어가면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그죠? 풀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답인 이유도 명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이래서 오답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명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성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빈칸이 여기 지금 뒷부분에 있잖아. 빈칸의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으면 편하지. 왜? 어차피 빈칸 안 읽을 건데 그죠? 뒤에 가서 읽으면 편하잖아. 보겠습니다. 이 FC하고 RC가 조사했습니다. 그 기억을 누구의 unexpected death, 그 뜻밖의 죽음이죠. 벨기에의 그 왕인 바두인 왕입니다. 1993년에 벨기에 바두인 왕이 1993년에 뜻밖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기억을 조사했는데 in a large sample of Belgian citizens, 벨기에의 그런 시민들의 커다란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옛날에 대학교 때 그 통계학을 배웠었는데 통계학에서는 진짜 최적화된 표본은 한 25개만 뽑아도 그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25개만 뽑아도. 이건 25개 아니라 뭐 2,500명, 뭐 25,000명 이 정도를 뽑았으니까 large sample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the data revealed that 그 자료는 데디아를 드러냈습니다. The news of the king's death 그 바두인 왕의 그런 죽음이 소식이 널리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1994년이니까 뭐 SNS는 없었을 때네요. By talking about the event 그 사건에 대해서 즉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사회적인 이야기를 구성했고요. 집단적인 기억을 구성했습니다. 그 감정적인 사건에 슬픈 일이죠. 그죠? 왕이 죽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들은 공고히 했습니다. 그럼 consolidate에서 여러분 solid라는 단어 보일 거예요. 이거 딱딱한 거 아닙니까? 그죠? 딱딱하게 하다, 공고히 하다, 강화하다, 뭐 확고하다, 확고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들 자신의 기억을 공고히 했습니다. of the personal circumstances 그 개인적인 상황들에 대한 상황들에 근데 in which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개별적인 상황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기억을 공고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계속 그 슬픈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상황,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상황 자체를 기억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의 효과입니다. 뭘 알려진 flashbulb memory, 섬광기억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섬광기억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잖아. 그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섬광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기억이라는 걸 해마가 담당하는데 해마가 담당한 게 아니라 번영계인가? 대뇌는 번영계 맞을 거야 아마. 번영계 그 부분이 담당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담당하면 옛날 일처럼 기억이 안 되고 지금 일어난 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섬광처럼 번쩍하면서 이게 사진 찍히는 것처럼 나는 기억이라고 해서 이 섬광기억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세요. The more an event is socially shared. 하나의 사건이 더 많이 하나의 사건이 공유되면 공유될수록 그것이 더 고정될 것이다. 사람들 마음속에. 됐어요? Social sharing may in this way. 사회적 공유라는 것은 계속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반대로 작용하는 걸 돕는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인 경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자연적 경향이 반대로 작동할 수도 있대. 그 자연적 경향이 뭐냐? 여기 나와요. 자연적인 경향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몰고 가진 거래요. 있도록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들을 should be에서 이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추측이에요. 알겠어요? 사람들은 확실히 몰고 가질 겁니다. 있도록 몰고 가질 거예요. 드라이브는 몰고 가다. 드라이브 목적어 to인데 이거 수동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확실히 몰고 가질 거야. 있도록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들을. 그 왕의 죽음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잖아. 그거를 원래 잊어버려야 정상이란 얘기야. 근데 잊어버려야 정상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 잊어버려야 정상의 반대로. 그럼 잊어버리는 것의 정상인데 그 반대로 뭐야? 못 잊는 거지. 알겠어요? 사회적으로 막 나누다 보니까 못 잊는 거야. Thus, 그러므로 someone who just heard a piece of bad news often tends initially to deny what happened. 그러므로 someone, 누군가죠. 막 들은 누군가야. 나쁜 소식을. 이 사람들은 종종 최초에 뭐예요? 일어난 일을 부인한다는 거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안 죽었을 거야. 아니 그럴 일이 없어. 이런다는 얘기지.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회적인 쉐어링의 빈칸한 사회적인 그런 공유가 그 나쁜 소식의 공유가 현실 감각, 현실적인 것에 기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뭐에 반대인 거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반대인 거야. 안 죽었을 거야? 아니야. 돌아가셨어. 알겠어? 이해됐나요? 선생님의 해석은 다 문맥적 해석이잖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리얼리즘, 현실주의에 기여할 것이다. 현실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쁜 소식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어요?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좀 빈칸에 들어가서 전용하면서 치우쳐진, 불법적인, 반복적인, 그 다음에 일시적인, rational, 합리적인이거든? 사회적인 공유 어떻게 했어 지금? 근거 어디 있어? 봐봐.
그거 어디서 나왔어? 한 사건이 더 많이 공유될수록 공유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맞지? 공유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것이 기억에 팍 찍히고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고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이 해당되는 얘기가 뭐다? repetitive죠. 반복적인 사회적인 공유가. 알겠어? the more이 근거에 따른 거. 이게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이라고. 알겠나요? 그 다음에 32번. 소수들은 어하는 경향에 있어 많은 힘을 못 갖는 경향에 있어요. 또는 지위를 못 갖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축되기 쉬워. this라는 건 멀리, miss는 보낸다는 얘기야. 멀리 보내져 버려. 일축해버린다는 뜻이 돼요. 실제로 this means 뭐 해산 이런 뜻에서 멀리 보내는 거지 해산이 그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축하다. 뭐로서 일축될 수 있냐면 troublemakers, 문제아들, 그다음에 극단주의자들 또는 단순히 weirdos, weirdo, 이상한 괴짜 이런 뜻이죠. 하지만 어떻게 그렇다면 do they ever have 그들이 가질 수 있느냐 어떤 영향을 다수에 대한 영향. 얘들 이상한 애들로 여겨지는데 이상한 애들로 일축되는데 어떻게 다수의 영향을 가질 수 있어? 의문문은 이 글의 중심 내용이죠. 그죠? 그에 대한 답변은 중요합니다. 갑시다. 사회심리학자인 세르지 모스코비치라는 사람은 claims that daddy라고 주장합니다. 그 답이 이 어떻게의 답이 놓여 있다. 그들의 행동 스타일에. 그러니까 소수의 행동 스타일 때문에 뭐 한다는 거야? 행동 스타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에 다수의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 행동 스타일 하면 I는 즉이잖아요. 행동 스타일을 즉. 여기 빈칸에 나온 거야. 즉 뭐뭐 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뭐뭐 하는 방식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행동 스타일과 같은 말인 것이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 행동 스타일을 뭐뭐 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답 되겠지. 그죠? 계속 가봅시다. 그 중대한 그런 요인은 성공에 있어서 suffragette movement, suffragette이라는 것은 그 여성 참정권론자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 여성 참정권론자들의 그런 운동, 사회 운동이죠. 그거의 성공이 여성 참정권론자들의 사회 운동 성공했다는 거야. 그럼 여성 참정권론자들이 왜 나온 거야? 마이너리티즈의 예시로 나온 거야. 예시. 이해됐어? 이 움직임의 운동의 그 성공이라는 것은 was that 데디아에 있어서 이 요인이 성공 요인은 데디아였어. 그것의 supporters 지지자들은 여성 참정권의 지지자들은 지속적이었어. 그들의 관점에 있어서 나왔네. 관점이 일관됐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했다.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을 창조했다. 그럼 이 뭐만한 행동 방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관점이 일관됐다는 거죠. 일관된 관점. 일관된 관점. 이게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다수의 영향을 미치는 건 사회적 영향이죠? 맞죠? 그 다음에 minorities, 이거 왜 거꾸로 갔니? 그 다음 소수들, 어떤 소수들을 능동적이고 조직되어 있는 소수들. 근데 이 사람들은 지지하고 방어한단 말이야. 그들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조직되고 입장을 지속적으로 방어하고 있대. 일관된 관점 유지한다. 같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대요. 더 구체적인 얘기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사회적 갈등을 이야기하고 의심을 이야기하고 불확실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야. 누구 사이에서? 다수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어질 수 있다. 리투는 이어지다. 이 글 아니야.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을 구체화시켰잖아. 그죠? 그러한 변화라는 것은 종종 occurred, 일어났대요. 뭐 때문에? 소수라는 것이 바꿨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을 그것의 관점으로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다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onvert, 개조하다는 뜻인데 이거 몰라도 to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to는 이 왼쪽에 있는 애를 이 오른쪽으로다가 움직여서 붙인다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것에 그 소수의 관점으로 갖다 붙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수의 관점에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야 갖다 붙이는 거지. 그 관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해됐나요? Without the influence of minorities,
그 소수의 영향이 없다면 우리는 혁신이 없을 거예요. 여기 without은 뭐뭐가 없다면 가정법이에요. 없다면 would도 역시 가정법입니다. 우리는 no innovation, 어떠한 혁신도 못 가질 것이고 사회적 변화도 못 가질 것입니다. 소수의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도 갖고 사회적 변화를 갖는다는 얘기죠. Many of what we now regard as major social movements, 우리가 지금 다수의 사회적인 움직임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의 많은 수가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라든지 트레이드 유니언리즘, 아까 트레이드 무역이라는 뜻이 나왔잖아. 여기서 트레이드는 무역이 아니야. 여기서 트레이드는 뜻이 뭐예요? 응? 트레이드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 그럼 같은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의 유니언리즘이잖아. 노조야, 노조. 노조 활동. 그러니까 옛날에 노조 활동이 불법처럼 이루어졌는데 지금 당연한 걸로 여기지고 있는 것이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원래 소수의, 그죠? 그지 않아? 기독교가 원래 그 마이너한 거였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메이저 머저리티한테 그 대항한 분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지? 근데 요즘엔 오히려 기독교가 바뀌었어. 그죠? 봅시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로 보면 좌파에 가깝지 않겠어? 좌파에?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시고 그렇지? 보수파의 이미지는 아니잖아. 그지? 바뀐 거지 요즘의 사회. 요즘에는 기독교가 되게 보수파적으로 바뀌었는데 기독교의 탄생 예수님은 약간 좌파적이다. 그 다음에 어디냐? 또는 페미니즘이에요. 이런 움직임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원래는 outspoken minority, outspoken, 기탄 없이 말하는 소수의 영향 때문이었어. 기탄 없이 말한다. outspoken 한다. 일관된 관점이다. 기탄 없이 말한다. 이거 다 태도 아니야. 행동 스타일. 기탄 없이 말한다는 거 뭐야?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 아니지? 그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이것이 바로 행동 스타일이야. 이 소수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뭐 하는 방식이겠어? 한번 찾아보자고. 뭐 하는 방식인지. 1번. The minority gets its point across. 소수가 그것의 요점을 전달하는, get across라는 거 전달하는 거야. 전달하는 방식. 전달하는 방식 어땠어? 일관됐어. 전달하는 방식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가 tones down its voice. 여기서 여러분들 기탄 없이 말한다고 했는데 tones down이겠니 이게? 기탄 없이 말하는 tones down은 틀리지. tones up이면 가능할 수 있어도 목소리 낮추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the majority cultivates the minority. 보세요. cultivates 경작하다, 기르다라는 뜻이야. 기르다. 다수가 기른다 소수를. 다수가 소수를 길러? 아니잖아. 소수가 다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이 글은. 틀렸어. 그 다음에 the majority brings about social change. 다수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 글은 다수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소수가 가져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섯 번째, 소수가 협력한다. 다수와 협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협력하고 있어요? 같은 말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일관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정답 아닙니다. 정답은 1번. 맞죠? 쉬웠지. 그죠? 그 다음에 33번. heritage라는 것은 be concerned with 뭐랑 관련되냐면 the ways, 그 방식하고 연관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in which, 그 방식에서 매우 선별적인 그런 물질적인 인공물들이라든지 신화라든지 기억들이라든지 전통들이 현재를 위한 어떤 자원이 된대. 그러니까 현재 쓸 수 있는 것들, 물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신화들, 이런 것들을 유산이라고 한다. 유산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맞죠? 딴 거 없어. 그냥 그 읽고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그 내용물들과 해석들과 그다음에 표현은 그 자원들의 표현이라는 것은 선택됩니다. 뭐에 따라서? 현재의 수요에 따라서, 즉 지금 필요한 것에 따라서 선택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모든 걸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만 가져다 쓰는 게 유산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선택적이다. 그죠? 선별적이다. 그다음에 selected 된다. 비슷한 말이잖아. 핵심은 뭐야?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볼게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야. 응? 과거에 있었던 artifacts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이 중에서 뽑아 쓸 거야.
현재 쓸 거야. 알겠어요?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이걸 자원으로다가 쓰고 있다는 얘기야. 이 자원으로 쓰고 있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우리가 유산이라고 한다. 이 전체가 유산이 아니라 여기서 뽑아온 거야. 뭐에 따라서 뽑아온 거야?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뽑아온 것이 바로 유산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됐어? 그 다음에 An imagined past provides 상상된 과거가 제공한다. 아, 과거에 이랬을 거야 라고 상상하는 거지. 그것이 제공한다 자원을 유산에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인데 that is to be passed on to an imagined future. that is to be passed. 건네질, 전달된 뭐로다가 상상된 미래로다가 아, 이거 요거 미래로 전달해 주면 되겠구나. 이러면 유산이라는 건 미래에 물려주는 거 아니야. 근데 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봐서 아, 이거 미래 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걸 이렇게 물려준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유산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미래로다가 물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현대 판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it follows to that. 원래 it follows that 그러면 이시 가지고 대디가 진주어예요. 대디라는 내용이 뒤따라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디라는 내용이 뒤따라 나옵니다.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memory and tradition. 그 의미들이라든지 기능들이죠. 기억과 전통의 의미들과 그 기능들은 are defined 정의된데 현재에서. 그 의미와 기능들이 현재 정의된다는 거야. 알겠죠? further 더 나아가서 유산이라는 것은 더 관련돼 있어. 뭐랑? 의미들과 관련돼 있어. 물질적인 그런 인공물보다.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한 거야. 의미가.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가 중요한 거야. It is the former. 그것은 전자야. 뭐가? 가치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 봐봐. The former이 여러분들 it is the former that은 지금 강조 구문인데 the former 다음에 give가 나왔잖아. The former인데 왜 gives가 아니라 give예요? The former이 뭘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The former 뭘 받고 있어요? meanings거든. meanings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 원래 the former은 대시라는 말이야. 대명사랑 비슷한 거야. 그럼 the former이 지금 the meanings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meanings는 복수니까 give가 맞지. 알겠어? 이해돼요? 그 가치를 주는 것은 전자야. 가치를 주는 것은 전자야. 문화적인 또는 문화적이든 또는 재정적이든 give value to예요. 후자에게 가치를 주는 것은 뭐란 얘기예요? 의미란 얘기예요. 후자란 건 뭐예요? material artifacts죠. 물질적인 거지.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주는 것은 의미입니다. And explain 가치를 주고 그다음에 설명해 주죠. 왜? They have to be selected. They have been selected. 그들이 그 선택되었는지 from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 과거의 그 무한한 것, 거의 무한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과거의 거의 무한에 가까운 점들로부터 얘네들이 왜 선택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도 바로 의미라는 얘기야. 현재의 필요, 의미가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야지만 뽑혔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인턴 이번에는 they may later be discarded. 뭐 인턴은 이번에는 이란 뜻이죠. 원래 이렇게 그 순서대로 가는 일이 있으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 뭐 그 다음에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래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그것들은 나중에 버려질 수도 있어요. As the demands of present society change. 현재의 어떤 필요라는 것, 수요라는 것이 변화할 때.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나중에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 이거 필요 없는 것 같다. 이거 버리자. 이거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나중에 가서. 또는 심지어 or even as it is present 이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여기까지 했죠? or even as is 또는 심지어 as is presently occurring the former Eastern Europe. 그 as is 다음에 이 앞에는 분명히 it 같은 게 빠져 있는 거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예전에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former Eastern Europe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when past have to be reinvented to reflect new presence. 그 과거라는 것이 다시 발명될 필요가 있을 때죠. 발명되어야 될 때 뭐 하기 위해서 현재의 그런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가 바뀌었을 때죠. 현재가 바뀌면 과거라는 것도 다시 발명이 돼야 돼.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어? thus 그러므로 heritage라는 것은 그러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의미를 갖는 것을 선택적으로 뽑아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게 선택적이라는 말, selectiv하다는 얘기 아까 나왔죠. 선별적으로. 갑시다. 유산이라는 건 뭐냐? 1번, a collection of memories and traditions of a society. 사회의 기억과 전통의 모음이다. 컬렉션은 이 점들을 다 모은 느낌이잖아. 이 컬렉션이라는 표현을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모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as much about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 기억하는 것,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 똑같이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이다. 기억하는 것도 있잖아? 잊어버리는 거, 버리는 것도 있잖아? 이게 가능해 보이네. 맞지? discard란 말, 버린다는 얘기 있었잖아. 그죠? select란 말, 선택한다는 말이 있었잖아. select가 remember이면 discard, forgetting일 거 아니야. 지금 대립되고 있었던 두 개의 개념이죠. 정답될 수 있겠죠. Neither concerned with the present nor the future. 현재와 미래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현재, 미래와 관련돼 있겠지. 특히 현재와 관련돼 있겠지. 틀렸어. 그 다음에 a mirror reflecting the artifacts of the past. 과거의 그런 유물들을 비추는 거래요. 과거의 인공물들을 반영하고 있는 그 미러다. 그럼 있는 그대로 반영할 거냐? 미러는 틀렸어. 그리고 유물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의미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미. 그 다음에 about preserving universal cultural values. 보편적이다. 유니버셜하다. 보편적인 건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받아들였다가 버리기도 하고 현재가 바뀌면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버리기도 하는 거니까 유니버셜이라는 말 틀린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표현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forgetting이라는 것이 버리는 것이고 remembering 것이 select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다 잡아낼 수 있으면 정답 쉽게 낼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됐어요? 선생님을 하니까 갑자기 빈칸이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빈칸 잘 풀 수 있어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문의 이해다. 지문의 이해다. 다음 34번 봅시다. 인간종은 독특하대요. 독특하다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지? 인간은 독특하다. 그것의 능력에 있어서 뭐하는 능력? 그것의 기능성을 확장시키는 능력에 있어서 독특하다. 기능성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유별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By inventing new cultural tools, 새로운 문화적인 그런 도구들을 발명함으로써 그 문화적인 도구들이란 말 나왔는데 그 문화적 도구들이란 말 뒤에 바로 writing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요. 일반적인 내용 뒤에 구체적 내용이 나온 거야.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산수라든지 과학이라는 것은 모두 현재 최근에 그런 발명품들, 이거 발명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두뇌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발명품들을 위해서 진화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발명품들이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뇌는 옛날에 내 그대로란 얘기예요. 진화 못했다는 얘기야. But I reason that. 하지만 나는 추론합니다. They are made possible. 그런 발명품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대. 왜냐하면 빈칸하기 때문에 잘 봐봐. 뇌는 옛날 뇌인데 발명품들은 최신의 발명품들이야. 뇌는 이걸 위해서 지금 진화를 못했어. 근데 어떻게 이 발명품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유가 빈칸에 들어간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갑니다. When we learn to read, 우리가 글귀를 배우기 시작할 때, 배울 때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재활용합니다. 뭐를? 특정한 뭐를? 영역을. 그럼 글귀는 왜 나온 거야? 글귀는 문화적 도구의 예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문화적 도구들이라는 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글귀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면 이 글귀라는 걸 위한 두뇌가 진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두뇌 진화 없었는데 어떻게 글귀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리사이클 했기 때문이야. 뭐를 특정한 영역을 우리의 시각 시스템의 특정 영역을 우리가 재활용하기 때문이에요. 뭘 알려져 있는? 시각적 단어 형태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각적 단어 형태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재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enabling us 뭐 할 수 있게 해줘? To recognize 인식할 수 있게 해줘. 뭐를? strings of letters 단어들 그 글자들의 연속 글자들만 이렇게 줄져 있는 거. 그 다음에 connect them 그것들을 연결시킵니다. 언어의 영역에. 지금 뭘 한다고 했어요? 시각 시스템의 특정 영역을 재활용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뇌는 과거의 뇌잖아. 과거의 뇌가 어떻게 최근의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느냐?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물었지. 그지? 답변이 뭐야? 재활용이다. 뇌의 특정 영역을 재활용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진화라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갖고 있던 걸 가지고 계속 써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글자들의 그런 줄 지어진 글자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언어의 영역에 연결하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Likewise, 유사하게 이제 비슷한 얘기 나오네요. When we learn Arabic numerals,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배울 때, 그럼 이게 최근에 도구에 뭐로 나온 거야? 아라비아 숫자가? 도구에 예로 나온 거지. 우리는 build a circuit. 우리는 하나의 그런 회로를 만들어내는데 to quickly convert. 빠르게 바꾼대요. 이러한 형태들, 숫자들을 뭐로다가? 양으로다 바꾼대. A fast connection. 근데 이게 빠른 연결인데 from 뭐로부터? by 양측에 있는 시각적 영역으로부터 to 뭐로 연결되는 거야? Per liter quantity area. 정수리에 있는 양적인 영역. 그러니까 정수리 양적 영역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정수리에 있는 양적 영역에다가 빠르게 연결한다는 거지. 그 양적 영역은 원래 있었던 거고 양측에 있는 시각적 영역도 이미 있었던 거야. 이미 있었던 것을 써먹는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재활용이야 이것도. 알겠어? 그 다음에 even an invention as elementary as finger counting. finger counting 같은 그런 기초적인 그런 발명품이죠. 그죠? 그럼 얘도 도구의 예로 나온 거죠. 이것이 우리의 그런 인식 능력을 아주 극적으로 바꾼대요. Amazonian people. Amazonian people who have not invented counting. 세는 것을 고안하지 못한 그런 아마존의 민족들은, 아마존 사람들은 are unable to make exact calculations. 정확한 계산을 못한대. 600이 이만큼 정확한 단순한 그런 계산도 못한대요. 됐어요? 뭔 얘기야? 그 다음에 This cultural recycling. 이러한 문화적인 재활용은 계속 나오잖아. 재활용. 그죠? 이러한 문화적 재활용은 의미합니다. The functional architecture of the human brain. 기능적인 그 구조죠. 인간 두뇌의 기능적 구조라는 것은 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복잡한 혼합물이야.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제약의 복잡한 혼합물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제약도 있고 생물학적 제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과거의 뇌를 갖고 있다는 게 생물학적 그 제약이죠. 문화적 제약도 있다는 거죠. 이거의 복잡한 혼합물인 것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것은 이 뇌가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아까 빈칸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것이 뇌가 출현한 거예요. 어떻게 뇌가 진화 못했는데 이게 가능해졌냐. 1번. 우리 두뇌는 문화적인 다양성에 제한을 두고 있대. 우리 두뇌가 문화적 다양성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우리 두뇌 자체가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 we can mobilize. 동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오래된 영역들을 동원할 수 있어. 새로운 방식으로 오래된 영역들을 동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재활용이지. 새로운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새로운 방식으로 재활용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잖아. 얘를 양적인 영역에 연결시킨다고. 그죠? 영역 연결시킨다고.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재활용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Cultural tools stabilize our brain functionality. 문화적인 도구들은 우리의 두뇌의 기능성을 안정화시킨다. 안정화는 변화를 잘 봐봐. 안정화라는 건 문맥적으로 해석해봐. 변화 못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의 두뇌의 기능을 변화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변화시키거든.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두뇌의 지역은 고립된 방식으로다가 작동한다. 고립된 방식이 아니라 막 창조적 방식으로다가 재활용할 수 있잖아.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적응시킬 수 없어요. 자연적인 문제, 적응시킬 수 없다는 건 진화가 안 된다,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재활용하는 것은 적응하고 있는 거야. 틀린 거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다 틀렸어. 나머지는 2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 괜찮네. 문제 좋네요.